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에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새마을금고? 네, 정답을 말씀. 네. 제가 위원장님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쑥스럽습니다. 항상 혁신의 아이콘이셨잖아요. 네. 행안부에서 정말 혁신을 일으켰던 걸 저는 눈으로 봤던 제가 오늘 이렇게 새마을금고에서 위원장님을 뵙게 되니 새마을금고의 앞날이 굉장히 희망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혁신위원장님의 소감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한 9년 전에 사실 제가 실장으로 있을 때 새마을금고 업무를 맡게 돼서 그때는 이만큼 크진 않았지만 그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금융과를 처음 만들고 새마을금고 혁신을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인연이 돼서 잘 마무리를 못했다고 그런 건지 다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새마을금고에 깊은 기획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시네요. 사실 새마을금고는 아시는 대로 행안부가 워낙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관심 있게 못 봤는데 법도 3번 제가 개정하고 비교적 아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지난 8월에 출범을 하셨더라고요. 3대 분야죠. 10대 핵심 과제, 29개 기본 과제, 72개 세무 과제 선정위와 배경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이제 새마을금고가 잘 발전돼 왔는데 지난 7월 달에 이제 금융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연체율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뱅크런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임직원들의 비위도 불거지면서 어떻게 보면 유례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봐야겠죠. 한 번도 이렇게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진 적은 처음이었죠. 예. 선택과 집중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았었는데 핵심까지 기본 과제가 있는지요? 제가 여기 표도 있고 저기 우리 방에도 붙어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거 뭐 다를 이제 할 수는 없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연체율이나 건전성 이런 부분들의 우선 그 고객들 국민들 관심 사항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뒀고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 굉장히 그때도 우리 시민들도 걱정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외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볼 때 금고의 이사장을 포함해서 또 중앙회 회장 또 이사회 이런 어떤 지배구조 이 거버넌스가 개혁되지 않으면 이런 감독이나 모든 이런 문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이 3대 분야 중에서도 첫 번째 분야로 저희가 제시했던 것도 이제 그런 배경이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지배구조 개혁 여기에 가장 집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미 있게 제시하신 혁신 방안이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지배구조 부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그 회장이 이제 비상근이지만 사실상 사업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뭐 인사라든가 뭐 예산 조직 전반적인 권한이 좀 과도하게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서. 회장님이 비상근이었습니까? 지금도 비상근이죠. 옛날에는 이게 상근이었는데 이제 선거로 이렇게 되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책임 경영 전문가에 의한 책임 경영을 하자. 이런 뜻에서 이제 회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밑에 대표이사, 전무이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책임 경영하는 체제로 설계는 됐지만 제대로 작동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그 취지에 맞게 회장의 권한은 대외적인 어떤 역할 또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 이렇게 하고 중앙의 업무는 저희가 경영대표이사라고 이름을 일단 안을 제시를 했는데 전무이사와 지도이사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두 분을 합쳐서 그렇게 경영대표이사 체제로 해서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와 금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혁신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국회도 공감대가 되어 있고 국감 때도 여러 번 이제 개선 방안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저는 막 임직원들이 비행이 막 이거 굉장히 이게 이미지가 진짜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행안부가 이거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거 행안부 문제 아니냐? 관리 감독을 못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걱정을 국민들이 하시지 않도록 전문기관인 이제 금융이라든가 또 건감원 이런 기관들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검사를 실행하는 것 또 제재하는 데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이번에 저희들이 만듭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그 문제는 저는 요거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새마을금고는 이제 다른 상호금융권과 좀 달리 금융당국의 자율적 관리 감독이 없다라는 거가 감독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감독 권한. 그게 저는 굉장히 또 맹점이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협업해서 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뭐 대출 관련이라든가 이런 신용 분야에 있어서는 금융위하고 행안부가 반드시 협업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더 이제 강화를 해서 아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감원이라든가 뭐 예보라든가 또는 뭐 부동산원이라든가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기관들이 함께 협의체를 상설 협의체를 만들고 또 MOU도 체결해서 그분들이 직접 와서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하도록 틀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이게 PF 부실 대출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혁신안에서 논의한 새마을금고 유동성 리스크 관리, TF 대출 리스크 관리 이거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주제인데요. 굉장히 큰 주제인데 우선 부동산 PF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새마을금고 위기를 맞게 된 직접적인 그 결정타죠. 뭐 그러나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뭐 세계적으로 이제 부동산 전반적인 경기가 이제 꺾이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부동산 이런 PF를 일정 규모가 넘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금고 혼자서 하지 말고 중앙회와 함께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공동대출이라고 그래요. 여러 개의 금고들이 이제 그 작은 금고들이 합해서 대출을 하는데 합치면 그 대출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대출 공동대출에 참여할 수 있는 금고 수도 저희가 줄이고 또 부동산이나 건설업 이런 데는 업종별 또 여신 한도를 또 저희가 또 설정을 해서 과도해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 하고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또 사업장에 대한 관리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대폭 좀 보강을 했습니다. 네. 새마을금고 연체율 관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연체 뭐 이번 이제 뱅크런도 이제 다 그 연결이 돼 있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연체율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게 위험하고 중요하다는 걸 바로 그 인식을 하고 뱅크런 날 때 중앙회에 행안부로 말할 것도 없고 금융위, 건감원, 예보 이런 전문가들로 저희들 혁신위원회와 별개로 범정부 지원단을 현재까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시면서 연체 관리를 꼼꼼하게 예년에 비하면 좀 다소 높지만 그 한 5%대 수준에서 저희들이 잘 이렇게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